자신이 일단 돈이 많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여유 자금으로 한 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택자인 사람이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의문들, 궁금증,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서 싸게 사도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혹시 처음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뉴스나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간다고 그 아파트를 일단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택사업의 사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 조합원들이 전부 져야 됩니다. 보통 자기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얻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가? 분양에 당첨되어서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분양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그냥 그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파트를 늦게 공급하면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레미안 또는 르엘 같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나 시행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 또는 조합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면 싼 값에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이점은 있게 되죠.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일단 많지는 않고요. 조합이 사실 90%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계속 분담금이 또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0% 이상 토지 매수를 못하게 된다면 계속 사업비를 자신의 책임하에, 조합원의 책임하에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일단 돈이 많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여유 자금으로 한 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택자인 사람이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또 궁금한 거는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 좀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통 가계약금을 넣으면 내가 언제든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돈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계약금을 넣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법적인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그 전에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이라 함은 매매 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언제 납부할지, 소유권이자 등기는 언제 할지,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할지,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또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요 내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흔히 가계약금이라 불리는 돈을 입금을 할 때는 일단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되기 전이라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고 매도인은 그 사고 싶은 사람 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아파트에 몇 동 매물이 나왔다. 중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일단 100만 원을 그 사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그 매매 목적물 아파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협상권을 지닌 증거금의 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쌍방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돈을 돌려주고 계약 협상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다만 지방법원 판례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다 합의가 돼 있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된 사례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을 보니 이것은 언제든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매도인은 그 돈을 그냥 돌려주고 매수인은 그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돈이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해석을 봤더니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이 돈은 일단 입금하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당연히 그 판례가 맞겠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사해석이 양 당사자 사이에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게 맞겠지만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리고 주요 내용이 합의가 돼 있다면 일단 매수인의 지위가 생긴 것이고 마음대로 계약은 해제가 안 되는 것이죠. 가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이거 안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 또한 내가 가계약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포기하겠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것도 안 됩니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됩니다. 다만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매도인은 가계약금 받은 돈만 돌려주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의사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일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일단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문자에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 해약금 약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가계약금을 준 사람은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조항을 넣으면 쉽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계약 당시에 그 잔금을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그 전세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전세 세입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지급하든 자기 돈으로 지급하든 아니면 대출받아서 지급하든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못 구해왔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져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시간, 예컨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계약 이행을 독촉을 하고, 독촉 이후에도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줘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에게 몰체가 되고, 매수인은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잔금은 매수인이 구해오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양해하고 이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단순히 매수인이 세입자를 못 구해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바로 즉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해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법리적으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음에도 안 됐을 때는 계약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는 반드시 세입자를 구하든 잔금을 대출받아서 지급하든 해야 된다는 문구를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못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그만큼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매도인이 자신이 잔금을 못 받는 리스크를 조금 더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부동산 시황, 그리고 매수할 때 유의점, 임차를 줄 때 유의점 같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